블랙리스트 사실 여부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여기서까지 또 블랙리스트 존재를 부인하실 겁니까? 이제는 그냥 인정하세요. 그 내용과 관련돼 갖고 그거 따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한사코 부인했다. 그 리스트가 어떻게 작성이 되고 뭐였는지 그 리스트의 실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블랙리스트 자체는 옛날부터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김기춘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특검의 공소장을 입수했다.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전모가 드러났다. 블랙리스트 몸통과 부역자들이 저지른 국정농단 전모를 밝힌다. 영하의 기온에 칼바람마저 부는 광화문. 차디찬 아스팔트에서 100일째 농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 개인 텐트라기보다는 영민 텐트라 다른 사람들 올 때 오면 같이 뭐 있기도 하고. 물 끼는 것들이 다 얼어서 물은 저기 많이 있는데 마실 물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침에 물 마시려고 보면 다 깡깡깡깡 다 얼어 있어요. 저항이죠. 어차피 우리가 여기 캠핑존에 들어와 있는 것도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건데 저항이 한 방법으로 선택을 했던 거고. 연극 연출가 이혜성. 그도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성명에 참여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문화예술위에서 연극 쪽은 지원금이 작년 한 해 정도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아무것도? 네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극인들은 지난해 11월 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광장극장 블랙 텐트를 열었다. 저녁 7시. 무료 입장권을 받으려는 긴 줄이 늘어섰다. 1번부터 120번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석 규모의 극장은 빈 좌석이 없을 만큼 관객이 들어찼다.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된 1월 16일부터 연일 만석을 기록하고 있다. 여가 어디 두노? 내와 여인노? 내 이어서 뭐하는 기고? 거리에 나선 예술인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 통제가 초래한 아픈 현실이다. 누군가의 박탈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출세의 길이기도 했다. 도종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한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을 배제한 내용을 담은 문건이다. 배제 조치한 실적이죠. 정부가 국민을 향해서 불이익을 주고 나서 그걸 실적이라고 하는 게 참 말이 됩니까? 이거를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실적인가? 세상에 이렇게 배제 조치를 해놓고 이걸 실적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걸 대외비로 해서 분류를 해서 몰래 관리를 하고. 문건을 작성한 시점은 2015년 5월 21일. 2015년 4월 현재 9,473건의 단체 및 개인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시행령 폐기 촉구서는 문화예술인 594인을 2015년 5월에 추가해서 9,413건이 된다. 근데 이거는 공공 지원에서 배제되는 그런 지원의 배제 문제만이 아니라 이 블랙리스트를 보면은요, 우리 사회의 모든 각종 기구에서 다 배제했어요. 진흥위원회, 뭐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왔다. 그럼 배제하는 겁니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다 배제를 시키는 겁니다. 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사람은요, 문화훈장부터 시작해서 각종 신인들에게 주는 그런 상 이런 것까지 다 배제를 하는 거고요. 가족까지 배제하는 겁니다.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훌륭한 예술가를 키워낸 어머니에게 주는 상인데 이런 상에서도 다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동안 정부는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부산에서 출판과 인문학 강좌를 열어온 인디고 서원.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인문 교양지를 펴내왔다. 이 잡지는 2013년 14년 연속 문예의 우수 도서로까지 선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문예진흥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저희가 이제 면접에서 최종 탈락을 했다라고 한 소식을 듣고 그냥 저희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저희 관계하시는 분이 저희를 따로 불러내셔서 본인이 그 오벗을 각오하시고 말씀하신다고, 그리고 이거는 절대 대외비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만장일치로 됐으나 끝내 이제 윗선의 압력이 있어서 탈락을 했다. 인디고 서원은 문예위에 외압이 있었는지 질의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과연 정부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지를 요청한다. 이게 정부의 외압이 있었냐라고 문의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아니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선정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은 업무 폭주와 예산 축소 때문이라고 궁색하게 답변했다. 그런데 최근 인디고 서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이 확인됐다. 인디고 서원 대표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저희는 이제 사유에 문재인 영입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지를 한 게 아니라 사실 찾아오셨었거든요. 그 대선 당시에 저희 이제 대표님을 영입하고자 오셨었고 문재인 캠프에서. 근데 당시 저희는 거절을 했었는데 그게 영입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마도 그 검열 대상에 올랐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근데 저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었으니 아마 제외 대상에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특검의 공소장에는 블랙리스트의 중심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었던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김기춘이 비서실장에 2013년 8월 임명된 직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한 발언 요지다. 총북 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CJ와 현대백화점 등 재벌들도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 과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도 나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2013년) 하반기 국정원은 정부 비판 인사에 대한 문예위의 자금 지원 실태를 조사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13년 말부터 김기춘은 비서관들에게 대책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냈다. 반국가적, 반체제적 단체에 대한 영향력 없는 대책이 문제다. 한편에는 지원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제재를 하고 있다. 문화계 권력을 좌파가 잡고 있다. 변호인 천안함 프로젝트가 그렇다. 교육계 원로들이 울분을 토하더라. 하나하나 잡아나가자. 모두 함께 고민하고 분발하라. 김기춘의 지시 등에 따라 박준호 정무수석과 신동철 국민소통 비서관 등은 2014년 4월부터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운영했다. 이때 정부 비판적인 3천여 개의 문화단체와 8천여 명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다. 청와대는 모두 좌편향 인사로 분류했다. 2014년 5월 박준호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은 문제단체 조치 내용 및 관리 방안 보고서를 김기춘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한 TF는 오승윤 애니메이션 감독 등 26명을 공모사업 등의 심사위원회에서 배제 조치했다. 제가 그 나름대로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현재 이제 탑이잖아요. 예. 심사위원회 많이 위촉이 돼요. 네. 근데 정말 이상했던 게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적이 진짜 없는 거예요. 예. 너무나 이상할이 많지. 다른 곳에서는 그 위촉이 많이 됐었는데. 예. 감독님께서 이제 거의 그 블랙리스트 첫 적용 대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요? 왜냐면 노무현 때 예. 아마 제가 그 광고도 만들었고 예. 그 대선 광고를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만들었거든요. 한편 김수영 문화체육비서관은 블랙리스트 명단을 문화체육부 조현재 제1차관에게 전달했고 조 차관은 이를 유진용 장관에게 보고했다.
유 장관은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인사를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고언을 했다고 한다. 블랙리스트 운용의 또 다른 중심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휘하 사람들이 보고하지 않은 거네요. 조윤선 수석을 그렇습니다. 배제하고. 정무수석실의 일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근데 두 저는 비서관이 정말 지금 몰랐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잖아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특검은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 정관조 국민소통 비서관을 시켜 김종덕 신임 문체부 장관에게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적시했다. 2014년 8월 장관에 임명된 김종덕은 대통령과 김기춘의 지시를 받아 지원 배제 명단 적용에 소극적이던 문체부 1급실장 3명을 사직 처리했다.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김종덕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주도했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게 이만한 게 있다면 자기들이 요쪽 끝에 가 있으면서 요 주변 바운드리 요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좌파라는 식으로 보는 시각은 굉장히 좀 위험한 시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청와대에서 작성된 배제 명단은 문체부에 하달되어 문화예술위원회,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산하기관을 통해 집행됐다. 2014년 4월 영화진흥위원회는 예술영화 전용관 지원 사업 심의를 했다. 심사위원들은 대구의 동성아트홀 등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2014년도에 예술영화 전용관 지원 사업 심사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심사를 하고 나서 거의 만장일치로 심사가 끝났고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후에 제가 심사위원장이어서 심사평까지 제가 썼거든요. 일주일 정도 후에 사업본거가 잘못 났기 때문에 재공고를 해서 심사를 다시 봐야겠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대구 동성아트홀 등의 영화관들이 지원에서 배제됐다. 그 당시 언론자를 보도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충격적인 탈락 뭐부터 해가지고 뭐 많이 나와요. 동성아트홀 치면. 그게 이제 자기들이 힘으로 밀어붙였죠. 밀어붙였고. 그래서 폐관한 극장도 있고, 뭐 우리는 그러다가 좀 더 버티다가 이제 나중에 폐관을 했다가 다시 재개관한 그 케이스죠, 우리는. 거제 같은 경우 아예 없어졌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따로 한번 물어봤죠. 도대체 왜 무슨 사업 기획안이 달라졌길래 재공지를 때리고 이렇게까지 심사를 받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미세하게 달라졌다. 뭐 본인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담당 실무자가 답을 하더라고요. 특검 수사 결과 그해 영진의 지원을 받은 동성아트홀이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하기로 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불이익을 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천안함 프로젝트와 같은 정부 비판적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하여는 불이익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 지침에 따라 모철민 교문수석과 김소영 문체비서관이 신모 행정관에게 지시를 내렸고 신 행정관은 문체부 영상콘텐츠 산업과 이모 사무관에게 동성아트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2014년 4월 이모 사무관은 영진의 문모 부장에게 연락하여 지원 심의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영진의는 동성아트홀만 배제할 경우 반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동성아트홀을 포함한 5개 영화관에 대한 지원 배제를 확정했다. 대전 아트 시네마도 당시 동성아트홀과 함께 지원에서 배제됐다. 문을 연 지 12년이 된 이 극장은 대전 지역에서 예술영화의 맥을 이어온 극장이다. 지금은 부산영화제에서 화제를 모은 애곤 슐레를 상영하고 있다. 취재를 간 날 190석 규모의 영화관에 관객은 단 2명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원 배제 통보를 받았다. 그때 담당하셨던 분은 사실 미안해가지고 크게 말도 못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단지 그냥 그 심사평가가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그 지원을 못하게 됐다. 이 밖에도 사회 비판적인 영화를 상영한 극장이 지원에서 배제됐다. 두개문이라든가 뭐 천안함 프로젝트 뭐 이런 영화들이 좀 주요하게 좀 말 그대로 그 영화들 멀티플렉스에서 배제된 영화들이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배급사들이 1년에 한 편씩 꼭 세월호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배급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으로서 되게 고마웠어요.
그런 배급사가 있다는 게 고마웠고 꼭 틀고 싶었어요. 영세한 예술영화관이 배제된 자리에 재벌인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시네마의 5곳 예술영화 상영관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신청은 했었고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는 철회를 그냥 해서. 철회를 하신 정확한 이유가 그러면 뭐죠? 정확한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타 극장에 이제 기회를 열어주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업계의 우려 때문에 그냥 철회를 해서 철회 신청을 한 걸로. 그러니까 롯데 시네마도 그거를 갖다 받자마자 문제가 생기니까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그러면 롯데 시네마에 그 부분이 안 간, 롯데 시네마에서 포기를 해가지고 그 지원금이라는 거는 한정된 예산 아닙니까? 그럼 예산이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을 탈락됐던 데들, 자기네들이 지원해주지 않은 예술영화관에 지원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더더욱. 청와대로부터 문제 작품으로 분류된 영화를 배급한 배급사들도 지원에서 배제됐다. 저희는 세월호 다큐멘터리를 배급했다는 이유로 청와대로부터 직접 예산 지시가 떨어지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핸드폰이 사찰당하고 국가기관의 지원사업으로부터 배제되어 블랙리스트로 관리되고 있는 가난한 회사입니다. 시네마탈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 배를 공급한 후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다. 다양성 영화 개봉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작년에는 한 건도 못 받았고 2015년에도 14년 후반부터는 뭐 저희 이름으로 내지도 않았고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내지도 말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돈 되는 영화보다는 의미 있는 영화를 추구하며 근근히 유지해왔지만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면서 결국 도산 위기를 맞았다. 호전될 기미는 안 보입니까 전혀? 지금 이 정부 상태에서는 전혀 안 보이고 그럴 구조나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게 다른 활로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 영화는 뻔하잖아요. 돈 되는 영화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뭐 쉬운 건 아니니까. 다이빙벨 탄압의 배후에도 김기춘이 있었다. 이에 조윤선 정무수석은 신동철 정관조 비서관을 통해 영화 상영을 방해했고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연락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이 상영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부산영화제는 다이빙벨을 상영했다. 에어포켓 안으로 바로 다이빙벨 타고 들어가서 공격하겠다.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자른 거지. 그러자 김상률 교문수석과 김소영 문체비서관은 문체부에 부산영화제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했고 김종덕 장관은 영진우에 이 뜻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해임됐다. 규모의 차이도 있지만 그 강도의 차이가 더 심했던 것 같고요. 그때는 문학의 전반이라는 것과 이제 거기에 정권이 바뀌면서 거기에 그걸 이용해서 뭔가 입신 출세를 해보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었다면 이번에는 이건 완전히 정치적 의도로 국가에서 최고의 권력으로 휘두르는 횡포니까 강도에 있어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죠. 결국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로 영진우이가 특정 영화와 영화관, 영화제 등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저는 사실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회사 자체가 들어갔다는 걸 알고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 작년에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로서는 사실은 그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자백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다 평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화진흥위원회에 저희가 배급 지원 신청을 했을 때 번번이 다 탈락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의도적으로 N9 필름이 들어가면 이건 탈락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지금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영진의 김세훈 위원장은 문체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저희는 블랙리스트라는 거 진짜 없었어요. 뭐 얘기 들은 적도 없고 저희한테 뭐 영화계에서는 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저도 얘기는 들어요 다 여기. 그래서 뭐 다는 못 듣더라도 이렇게 듣는데 뭐 영화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도 있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 사고가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영화인들은 김세훈 위원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들은 위원장을 비롯해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한 실무자들도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부당하게 받았던 압력들에 대해서는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저는 만약에 영화진흥회 위원장이 본인의 양심상 본인은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청와대나 문체부의 지시로 내려던 블랙리스트를 배제시킨 게 아니라 본인은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영화진흥위원회 사업을 했다라면 좀 지금이라도 기자회견 당장 여시고 본인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저희로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고발 말고는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위원회도 블랙리스트 정부 지원 배제에 실무를 맡았다. 먼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서명을 한 문학평론가 황현산 작가 등 주요 인사들이 문화예술위 심사위원회에서 배제됐다. 배후에는 역시 김기춘이 있었다. 2014년 2월 김기춘은 오철민 교문수석에게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오철민 교문수석은 조현재 문체부 제1차관에게 문건을 전달했고 문체부에서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105명의 명단이 만들어졌다. 청와대는 보고된 명단 105인 중 19명에 대한 배제를 지시. 결국 문해의 사무국 소속 임직원들은 황현산, 박민호 등 19명을 2014년 문해의 책임심의위원회에서 배제했다. 물론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고, 그러니까 제가 배제해서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당한 일이 국가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이죠. 분노를 하게 되면 나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배제되건 안 배제되건 뭐 지금 이 나이에 그렇게 큰 일이 없는데 이런 리스트가 만들어지면은 젊은 작가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리고 아무튼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국가기관에서 저질러진다는 사실은 이건 국민 전체가 다 분노해야 사실이죠. 이때부터 납득되지 않은 심사가 이어졌다. 해마다 서울 연극제 개최를 위한 아르코 극장 대관을 불허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큰 극장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대학로 전체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회 입장에서 당연히 그 공공의 극장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같이 함께 논의하자, 토론회를 열자라고 계속 요구했고 뭐 공문도 보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묵묵부답이었죠. 그런 와중에 이제 서울 연극제 대관 탈락 사태가 터졌어요. 연극인들이 항의해 대관이 허용됐지만 문예위는 서울 연극제 개최 직전에 극장 사용을 불허했다. 다른 잣대를 가지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공평하고 엄정하게 하자. 엄정하다는 기준은 뭡니까?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연극제는 35년을 해온 거예요. 근데 그냥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거는 저희들이 더 화가 나는 문제거든요. 지금 이걸 조정을 안 하신 문제에 대해서 더 섭섭합니다. 그럴 수 없었다. 다른 단체도 조정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보통 같은 건 뭐 이래서 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미안하다라는 말만 사적으로 했었죠. 연극계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전에 이미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작년 10월인가쯤에 그 심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심사를 보기 전에 담당자가 이 리스트를 주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 리스트 이런 사람 빼라. 예, 그런 걸 직접 들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니 그게 블랙리스트였구나. 물론 그때는 블랙리스트라 하자면 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와서 그게 블랙리스트였구나라는 것이죠. 문예위가 심사 끝에 선정한 지원 대상자를 청와대가 뒤집기도 했다. 2014년 11월 문예위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사업에는 959명이 신청했다. 문예위는 3차에 걸친 심사 끝에 선정자 95명과 예비 후보 7명을 포함 102명을 선정했다. 그런데 2015년 7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당시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거기 심사위원하고 대화한 거 녹취를 좀 들려드릴 텐데 이거. 여번의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블랙리스트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줄 수는 없으니까. 네. 책임 시민들이 양보를 해서 도장을 찍어다오. 혹시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지원 주시지 않으면 사업 전체가 지원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죠. 예.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최종적까지 저희들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죠. 그건 우리 문인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 심사위원들이 번복을 거부하자 문예위는 이미 심사를 통과한 예술인 30명을 배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그 문학 부분의 심사자들을 공통되게 일관되게 계속 한 가지 얘기만 했어요. 우리가 뽑은 이대로 100명을 따줘라. 우리가 그 몇 명을 제외해야 되는 그 명단을 알 이유도 없고 그 작품이 무엇인지도 알 이유도 없고 우리 뽑은 대로 하세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장력. 대체로 어느 장르든 간에 심의위원이 심의를 해서 이 작품을 선정했다라고 올라가면 그게 뒤집어진 예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그거를 굳이 뒤집는다면 당연히 절차상으로 봤을 때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최종 결정이에요. 그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무슨 얘기가 어떻게 오갔는지 이걸 왜 뺐는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자기들한테 결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최종 결정, 문화예술위원회 회의 요 사이에서 직원들이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위는 사실 지금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지원 대상 선정은 심사위원 심의를 거쳐 문예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당시 문예위원들이 심사를 번복한 것일까? 특검은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사태 배후에도 김기춘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2014년 10월 김기춘은 김종덕 장관을 질책하며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김종덕 장관은 송수근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에게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이때 생긴 것이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다.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선정에는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 조윤선 정무수석은 대통령, 비서실장, 교문수석 등의 방침을 공유하여 시인 김병곤 등 17명을 지원 배제 대상으로 선별했다. 2015년 7월 청와대에서 하달한 18명을 포함 30명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굳이 청와대에서 저 밑에 있는 문화예술계 그 사소한 이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통제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청와대 깊숙이로부터 말하자면 불편한 심기가 전달이 된 것 같고 내가 얼마든지 너희들을 부릴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그것도 아주 천박하게 돈 가지고 자기 돈도 아닌 국가 예산을 가지고 부릴 수 있다는 그런 멘탈 자체가
아주 저질이다. 블랙리스트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예의 직원들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작가에게 자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근영 작가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버지 박정희를 풍자한 작품을 썼다가 배제 대상에 올랐다. 그러자 문예의 직원들이 나서 지원 포기 각서까지 받았다. 네, 그러니까 포기 각서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포기 각서. 포기 각서가 아니었고요. 그분이 포기를 하시겠다는 의향을. 그리고 6월 22일 박근영 작가를 다시 찾아갔습니까? 정확하게 날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성대역 근처 카페 베네에서 박근영 작가를 만난 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각서를 받아야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면서 7월 15일자로 적힌 6월 22일 날 7월 15일자로 적힌 포기 각서를 미리 준비하고 거기 서명 받으신 적 있습니까? 각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절차상 NCAS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7월 15일자 날짜로 적힌 그 서류에 서명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가 작성한 거잖아요. 이 포기 신청서는. 그 작가를 빼라고 했던 것은 이미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혹은 현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불온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작가들의 리스트가 있었다고 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연극계에서는 그것이 이제 사전 검열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그때부터 어떤 그걸 이슈화해서 이제 그 집회도 열고 또 항의도 하고. 2015년 7월 27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수첩에는 추경예산 예술계 비판 지원이라고 적혀 있다. 당시 메르스 사태로 불황에 빠진 공연 예술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추경예산은 300억 원.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체와 개인은 배제됐다. 그러니까 35개 중에서 이제 1개만 선정이 됐으니까요. 나머지는 탈락을 시키고, 그 외에 이제 888개가 공모에 했죠. 888개가. 그 중에 이제 블랙리스트 대상에 오른 거는 35개가 공모에 참여했고, 한 군데만 선정이 됐고, 그 중에 35개 블랙리스트 중에 30개는 심사 전에 배제가 됐고요. 심사도 안 된 거죠. 예? 기회도 안 준 거군요. 그렇죠. 싹 빼버린 거지. 심사에서도 빼버린 거지. 김기춘 비서실장이 물러나고 이병기 비서실장이 취임한 후에도 블랙리스트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기춘 전 실장이 퇴임한 이후에 추진된 사업의 경우에도 이 블랙리스트가 작동이 됐거든요.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봐서는 이 블랙리스트에 의한 지원을 배제하고 예술을 통제한 것이 김기춘이나 조윤선 수준에서 그들의 의지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확실한 의지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다. 박명진 위원장 등 문예의 관계자들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우려기를 제시하는 게 개입 아닌가요? 개입이죠. 저는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려 의견을 제시한 거는 사실상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직원들이 우려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의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 아까 전에 잠깐 여쭤봤던 저 리스타 파티인데요. 너무 늦어서. 아니 뭐 늦은 걸 뭐 다 아지만 성명서에 나온 그 사회적 논란이 된다라는 그 작품의 기준은 뭔가요? 위원장님, 저 하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안 하실 거잖아요. 위원장님, 사회적인 논란이 된다라는 그 기준이 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성명서에 쓰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래요?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최근 공개된 2015년 5월 29일 문예의 회의록이다. 문예의 위원장과 위원들의 대화에는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기록돼 있다. 회의록 맨 끝에 의사봉을 3번 치면서 회의 종료를 선언하면 그때 끝나는 시간을 기록하는데 그게 없고 내용도 이상하고 이래서 원본이 아닌가 싶어서
아닌가 보다 싶어서 원본을 갖고 있을 만한 사람에게 대조를 부탁했더니 전체 45페이지 이 분량의 회의록 중에 14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편집, 축소, 삭제된 거예요. 그 내용 중에 블랙리스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문예의 관계자들이 블랙리스트의 부역자 역할을 한 데 이어 회의록까지 조작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직접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회의하면서 이야기를 꺼내요. 지난번에 책임심의위원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추천했는데 왜 안 됐냐. 그러니까 위원장이 글쎄 해당 기관에서 명단을 주면 된다 안 된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도 힘들다. 그리고 그런 리스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청와대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부역자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문예위의 권영빈, 박명진 위원장과 의원들은 아직까지 해명도 사과도 하고 있지 않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 블랙리스트 사건과 검열 사태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예술가들에게 사실상의 지원 배제를 행동으로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그리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예술계 내부에 또 이제 어떤 권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자체로 권력을 갖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정치 권력에 줄을 대서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역자들에 대한 어떤 징벌 이런 것들이 확실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제2, 제3의 블랙리스트를 또 만날 수 있다. 박명진 위원장은 그동안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해왔다. 목격사들 제작진은 박명진 위원장에게 예술인 블랙리스트 실태와 관련해 수차례 취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터뷰는 물론 서면 답변도 응하지 않았다. 지난 1월 23일 문체부 공무원들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도가 되어야 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 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누가 누구의 지시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 어떤 사실도 고백하지 않았다. 대국민 사과를 하실 거면 그런 우리가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해서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누구한테 어떻게 피해를 줬다까지 그거를 밝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특검의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모를 자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소위 부역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역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사실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현 특검이라든가 또 감사 이런 거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리되는 그 시점에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숙인 관료들. 하지만 내용이 없는 공허한 사과였다. 영화인들이 블랙리스트 수사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블랙리스트 몸통뿐만이 아니라 문체부 간부들과 산하위원회 임직원 등 부역자들까지 처벌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해달라는 것이다. 하나,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정치적으로 탄압한 서병수 부산시장은 즉각 사퇴하라.